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대한민국 방산에 숨겨둔 저력이 한꺼번에 공개되며 힘의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해외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제는 한국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전장을 수십 년 앞당기고 있는 한국 해군의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킬 강력한 비수가 될 장보고 3 배치 1번함, 일명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거행되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잠수함이 아닌 엉뚱한 물건에 쏠리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은 잠수함과 함께 전시되어 있던 정체불명의 원형 컨테이너였습니다. 은색의 원통형 컨테이너의 정체는 잠수함에 탑재되는 미사일을 보관하는 캐니스터였죠. 즉, 장영실함의 주무장 중 하나가 진수식과 동시에 전격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컨테이너 앞에 그 어떤 설명 패널도 재원표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관계자의 브리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죠. 공개된 정보는 단 하나, 컨테이너에 쓰여진 해성5라는 세 글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글자를 확인한 군사 기자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해군이 꽁꽁 감춰왔던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바다를 제패할 것이라 믿는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대한미사일은 대부분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들입니다. 전 세계 해군 방어 체계는 그 속도에 맞춰 탐지 및 요격 시간표를 짜왔죠. 그런데 해성5는 그 시간표 자체를 박살내버리는 역대급 물건입니다. 마하 3급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이 미사일은 존재 자체가 공포입니다. 대함전의 공방전은 결국 몇 초를 빼앗느냐의 싸움인데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3대가 되는 순간 기존 요격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램제트 엔진 덕분인데요.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기존 미사일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제보다 18% 이상 높은 추력 효율을 자랑하며 사거리는 무려 6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동해에서 북한 전역은 물론 필요시 내륙 깊숙한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 가능한 스펙입니다. 해성5가 주목받는 이유는 성능뿐만이 아닙니다. 제작 단가가 약 88억 원으로 동급 무기 대비 45%나 저렴합니다. 성능을 유지한 채 소형화에도 성공해 중량도 30%나 가볍죠. 이는 잠수함과 수상함의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뜻이며 곧 화력의 기하급수적인 증강으로 직결되는 엄청난 성과인 것입니다. 25년 전 러시아 기술을 도입했던 한국은 이제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경제가 무너졌던 러시아 군수업체들의 기술을 고스란히 가져와 우리만의 것으로 재설계했기 때문인데요. 길이와 직경을 획기적으로 줄여 70% 수준으로 소형화한 것은 오직 한국의 정교한 설계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졌고 이는 적이 절대 예측하지 못하는 수중 지점에서 마하 3으로 타격하는 전술을 가능케 했습니다. 미국조차 이런 공격을 완벽히 막을 병어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지상형이나 KF-21 탑재용으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하죠. 현재 장보고 3급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번 해성5의 공개는 경쟁국인 독일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음속 미사일을 사용하는 독일과 마하 3의 한국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비용까지 미국의 토마호크 절반 이하의 2천만 원대에 불과하니 실무진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공개는 비닉 사업으로 꽁꽁 숨겨왔던 무기의 봉인을 해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군사 기술력을 과시하며 방산의 조커 카드로 승부를 보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스웨덴에게 쓴맛을 봤던 폴란드 사업에서도 미사일 운용 능력을 앞세워 다시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는 외국 기자들은 잠수함의 프로펠러가 커버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고 의문을 표하곤 합니다. 잠수함의 핵심은 소음이고 프로펠러의 형상은 곧 그 잠수함의 지문과도 같은 의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이 이미 재래식 잠수함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는 곧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소음 진동 저감 기술 특허가 5년 전 대비 2.3배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진짜 장벽은 원자로가 아니라 그 진동을 잡는 정숙함인데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국산화 90% 이상으로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민간 산업에서 쌓아온 초불밀절 제어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이되며 기초부터 개발하는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핵잠수함 건조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펌프제트 추진기 기술의 실전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소식은 충격적입니다.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효율이 낮아 핵 추진 잠수함에만 쓰던 이 기술을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에도 적용할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손에 넣었다면 우리 해군의 은밀성은 문자 그대로 신의 영역에 진입합니다. 서해를 눈을 돌리던 중국 해군이 한국 잠수함 소식만 들리면 정색하며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항모를 키워도 미군조차 쩔쩔매는 한국 잠수함을 막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조선 역량이 붕괴하며 한국의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모와 상륙함의 건조가 줄줄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미국은 결국 한국 조선소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군 군함 정비 계약을 따내며 한국 도크에는 미군 함정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정비를 넘어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플랫폼과 핵 추진 선박까지 대신 생산해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R 기술이 미국 선급 승인을 획득했고 미국의 대표 SMR 기업인 X에너지는 핵심 부품 생산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이는 미국의 원자로 산업 주도권이 사실상 한국으로 넘어왔음을 시사합니다.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를 건조하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미국의 핵항모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핵융합이라는 꿈의 에너지 실증 목표를 2030년대로 앞당기며 미래 해양 방산의 주도권을 쐐기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곧 전투력이 되는 미래 함정에서 핵융합로는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미 흐름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세계 1위 조선업의 명성이 이제는 세계 전체의 바다를 지배하는 패권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저력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넘어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추길 응원하신다면 역시 한국이 최고다라는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국위선양의 씨앗이 됩니다. 더 놀라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